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자,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이 표본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거, 공분산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뭐 공분산이 어떤 거다 이런 거보다는 나중에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벡터 형식으로 표현할 때 꽤 복잡해요. 알아먹는 게 꽤 복잡해서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어떤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걸, 그런 게 이제 오늘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케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초 통계, 기초 R 통계 시간에 또 자세하게 하나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그 영상도 멘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되, 오케이? 선형적인 어떤 두 확률 변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떤 매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와 y에서 관찰된, 아이고, 제가 아들이 와가지고 웃고 가네요. 귀여워 죽겠네요, 오늘 요즘에, 진짜. 자, 이 x1, y1, x2, y2 해서 xn부터 yn까지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 두 변수의 표본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xi-x바 곱하기 yi-y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계산식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쉬운 계산이에요. 특히나 R에서 저희가 계산을 한다 했을 때는 너무나 더 쉽겠죠. empty cars라고 하는 이 데이터 계속해서 저희가 우려먹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는 참고로 자동차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MPG랑 MPG 그 변수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MPG 변수는 이러한 숫자가 29, 30, 31, 32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벡터를 하나 꺼내와서 x라고 하는 벡터에다 넣고, 그러면 x가 지금 32개의 어떤 샘플이 관찰이 된 거죠. 그리고 대응되는, 그냥 아무런 숫자들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 empty cars에서 각 모델별로, 자동차 모델별로 MPG, 그 다음에 horsepower를 측정을 했는데, 이 마즈다 RX4라고 하는 것에 MPG는 21, HP는 110, 이렇게 서로 어떤 순서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저희가 관찰 대상을 기준으로 그 관찰 대상의 특성, MPG랑 HP를 각각 계산한 어떤 순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문제. 자, 이제 X, Y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 공분산, 표본 공분산 SXY 얘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될까요? 문제입니다. 표본 공분산 계산 코드 작성하기. 여러분 노안이신 분들을 위해서 보이시죠? 저는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보이더라고요. 슬통님에게 노안 소리를 들으니 분하네요.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크게 글씨를 보는 걸 제가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노트북으로 이렇게 요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거보다 살짝 한 요 정도? 요 정도는 해야지 저는 되게 시원하다 생각해서 막 보고 오는데, 애들이 막 형 너무 늙은이 아니냐고 왜 이렇게 막 크게 하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시원한 게 좋은데 안 그래요? 요 정도 돼야지 이제 좀 괜찮네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은 개발자들이 무시해요. 화면 크게 하다니. 이렇게. 그렇군요. 자, 빨리 이거 알려주시죠. 코드 어떻게 쓰죠? 저희가 X벡터, Y벡터 다 있잖아요, 지금. X, Y 순서상을 이렇게 n개를 이렇게 해놨을 때 서메이션으로 나타내면 엄청 복잡해 보이는 이 연산이 사실은 벡터 코드로 봤을 때는 엄청 쉽죠. 어떻게 하나요? 일단 평균 계산, min X, 그리고 min Y. 두 개는 자동으로 나오죠. min X, min Y. 그 다음에 굿. 바로 나오네요. 역시나. 자, 서메이션. 썸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썸 하기 전에 x-min x, x-min y를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x-min x, y-min y. 이렇게 하면 각각의 숫자들에서 그 각각의 평균을 뺀 애들이 이렇게 32개가 계산이 될 거고, 저희는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더한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x에 관한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 요 괄호의 왼쪽 편에 있는 애들을 다 32개를 계산을 한꺼번에 한 거고, 오른쪽에 지금 있는 애들을 저희가 min y로 32개를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곱하면 이게 32개의 항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괄호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괄호 한 다음에 이만큼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숫자들이 다 나올 겁니다. 32개의 숫자들이. 이 32개의 이렇게 숫자들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공분산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X, Y의 어떤 선형적인 상관성을 매저를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하냐? 두 번째 다음 스텝이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얘네를 다 더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sum을 합니다. sum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특정 어떤 숫자가 딱 나오네요. 그리고 n-1이니까 여기다가 저희는 이게 32라고 하는 거, n이 지금 32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 이렇게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320.7321이라고 하는 표본 공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순자님은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계시는 배움님 굿. 자, 그러면 표본 공분산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이 표본 공분산의 어떤 뜻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요 계산 과정만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근데 이 계산식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봤죠, 사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뭔지 뭐랑 비슷한지 봤더니 특정 확률 변수 x에서 표본 관찰값이 n개가 관찰이 되었을 때 그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것과 엄청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 n-1분의 summation xi-x 바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표본 분산 식이었어요. 표본 분산 계산 식이었는데 이 x제곱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항으로 나눠 쓸 수 있죠. 아, 그러면 표본 분산 식을 사실은 요 위에 있는 공분산을 xy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지금 여기에 x 들어가고 여기에 x 들어가고 여기 y 들어가고 여기 y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의 표본 분산은 저희가 같은 어떤 구조를 띈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s제곱 여기도 이거 s제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이거 s제곱 뺍시다. 보통은 s제곱 빼는 것 같아요. sxx, sy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 x자리에 넣되 이 두 번째 자리에도 xx가 들어가면 얘는 sxx로 볼 수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x의 표본 분산, x의 표본 분산, y의 표본 분산. 굿.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 이렇게 딱딱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진행을 할 때 제가 안정감이 들어서 그렇다고 몰라도 yes 하면 안 됩니다. 자, 요것도 앞에서처럼 xx니까 y 자리에 그냥 x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뭐랑 같냐? var x랑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곱으로 바꾼 형태도 요거를 이제 summation 한 다음에 요거 자체를 이제 이렇게 제곱으로 바꿔도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같은 지금 계산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공분산을 정의를 하는 이런 계산식을 봤더니 표본 분산을 약간 확장한 그런 개념이구나. 분산을 일반적으로 s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근데 이게 두 변수로 갈 때는 s가 잠시만요. 공분산이에요.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쳐야겠다. 아니에요. 제곱이 빠져요. 자, 그 하나짜리는 s 이렇게 제곱을 써요. 그런데 두 개 이제 변수 개수가 여러 개로 늘어가면은 그냥 s를 써요. 아니,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제 s를 요 서브스크립트를 두 개를 쓰면 제곱이 이제 생략이 돼서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 주워갑니다. 굿. 하나만 주워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워갈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표본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가방이 다 찼다고요? 가방을 늘려야겠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가방 사이즈를 늘려야 될 때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결국에는 이 x의 분산, y의 분산, 그리고 xy를 계산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 xy를 계산했는데 여기 지금 서브스크립트를 바꾼 거 syx가 또 있겠죠. 하나는 이거 오타 났다.
여기가 x여야 되는데 여기 x. 하나는 x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나오고 여기도 이거 또 못하네. 레이텍 수식은 참 힘드네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xi-x바 yi-y반데 이거 순서가 그냥 바뀌어서 yi-y바 xi-x바로 곱해도 결국엔 똑같겠죠. 그렇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 두 개가 같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애가 되고 그것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y 넣고 x 넣고 x 넣고 해서 보면 어차피 같단 말이죠. sxy랑 syx는 그런 같은 값을 가진다. 그리고 표본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 4개의 숫자를 행렬꼴로 지금 나타낸 이러한 행렬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나하나 이해해 놓고 보면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죠. 여러 개의 어떤 표본이 있을 때 그 표본 가지고 그냥 분산 구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걸 행렬로 묶어 놓은 게 결국엔 표본 공분산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요? 주무십니까? 순자님, 그 다음에 수녀님, 배우님, 넵, 굿.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수녀님이 조용한데? 불안한데?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변수가 몇 개예요? x랑 y 2개밖에 없었죠. 그죠? 그런데 굿, 2개. 근데 우리가 empty cards만 봐도 변수 이거 몇 개예요? 지금 empty cards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에 딤을 보면은 11개입니다. 11개? 굿. 변수가 11개짜리예요. 이러한 어떤 데이터 행렬이 있다고 하면 그죠? 내가 지금 x1에서부터 그죠? 쭉 해서 x11까지 근데 이제 11이라고 쓰지 말고 xp라고 합시다. p개까지 있는 어떤 확률 변수에서 표본을 몇 개를 관찰한 거예요? 아까 저희가 했던 건데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오케이 32개예요. 그죠? 표본을 정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표본은 뭐예요? 표본 하나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의 표본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표본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표본 벡터 하나, 표본 벡터 2개, 맹 표본 벡터 32개까지 관찰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공분산을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공분산을 계산할 수 있는 변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mpg랑 이 cyl, 사이클이겠죠? 실린더인가? 실린더겠다. 실린더 이 2개의 공분산 mpg와 disp의 공분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mpg와 hp 실린더와 disp 이거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p개가 있으면 x1에서부터 xp까지의 그 공분산이 있다고 하면 변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들의 공분산을 이렇게 여기가 지금 결국에는 x1, x2 여기 x1, x2에서 xp 여기도 xp까지 이렇게 만나는 x1과 xp가 만나면 s1p 그리고 x2랑 x1의 표본 공분산은 x2, s21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요 각각 그 ij 서브스크립트가 같은 애들이 뭐예요? 표본 분산, 베리언스, 순자님 베리어블 말고 베리언스, 샘플 베리언스라고 정확하게 샘플 베리언스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2개짜리로 했었던 그 개념들이 이제 변수가 p개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뭔가 엄청 복잡해지는 그런 표기법을 갖게 돼요. 배움님 표본 분산 굿. 이해되시죠? 뭐 진짜 사실은 여기 지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움직이고 ij니까 만약에 이게 s21이라고 하면 뒤쪽에 있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애들이 변수를 의미를 한다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변수의 인디케이터 subscript라고 변수에 해당하는 subscript라고 아까 저희가 이해를 했었으니까 그죠? 말이 안 나와. k는 1에서부터 n개 그죠? 데이터가 쭉 있고 그 i 확률 변수, j 확률 변수의 표본 공분산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건 한번 시간을 들여서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5개다. 그러면은 5x5 내가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가 p개다. 그러면 p/p 행렬이 나와요. 표본 공분산 행렬이. 이해되시죠? ijk 너무 많아요. 머리 아프다.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순자님. 이 강의의 모든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이걸 누가 쓰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시면 너무 좋은 거죠. 예? 이거를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나가면 모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가 너무 쉬워지게 된다. 행렬이라고 하는 거, 벡터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표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훨씬 더 이러한 서브스크립트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가 이 모든 지금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대의 핵심이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 느끼셨으면 너무 좋은 거죠, 지금은. 자,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데이터 구조가 있을 때 저희가 관찰 벡터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맨 첫 시간에 기억나세요? 벡터라고 하는 건 기본이 무슨 꼴이라고 그랬죠? 세로다. 굿. 머리에 남아있네. 태도님. 굿. 세로 벡터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라 저는 쓰레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건 모를 수도 있죠. 왜 그걸 모른다고 또 쓰레기가 됩니까? 배우님 세로 방향 굿.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어디냐, 그 x1에서부터 xp까지 변수에서 관찰값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낸 이 관찰 벡터를 옆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트랜스포즈를 해서 x 트랜스포즈를 하면 옆으로 이렇게 뉘이겠죠. 얘네들이 n개가 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x 첫 번째 이제 벡터인 거예요. 이거를 옆으로 뉘어놓네. x n개의 t.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됩니다. 굿. 자, 앞에서 배운 이 공분산 행렬을 뉘어놓은 요런 벡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앞에서 요거보다는, 요런 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쉬워졌어요. 나중에 가면은 더 쉬워질 텐데, 아무튼 요거가 그래도 요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i라고 하는 게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xi가 요거를 지금 세로로 놓은 어떤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x 벡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각 변수, 그러니까 각 열 평균.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에서 xp까지 변수의 평균을 또 이렇게 놓은 벡터. 이 x바 벡터를 여기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MTCars에서는 각 열의 평균 말씀이십니까? 맞아요. 각 열의 평균. 각 열의 평균은 콜민, 콜민즈라고 하는 걸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x바가 된다. 이렇게. 타이디벌스만 생각하다니 전 틀렸네요. 이렇게. 좋은 함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해되셨죠? x바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됩니다. 굿. 다른 분들 어떠세요? 다른 분들 다 되시죠? x바라고 하는 게 쭉 열 평균을 계산해서 세로로 p가 변수 개수인가요? 맞죠? 이제 뭔가 아까 제가 IJNP에 대한 이야기, 그죠? 여기 n과 서브스크립트 n과 p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좀 이해되시죠? p개 변수는 우리가 지금 p개예요. x1에서부터 p까지. 오케이? 열의 개수가 p개입니다. 행의 개수가 n개예요. 관찰 값은 n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p개인 겁니다. 그래서 각 열의 평균을 구한 상태다. 그거가 이제 x바로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 어떠세요? 여러분 멘탈 잡으셔야 됩니다. 굿. I'm so excited. 순자님 어때요? 유튜브 어때요? 배움님 어때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첫 번째 요거 x1 마이너스 x바 이거 어떻게 구해요? R코드 말씀이십니까? 네, R코드로 x1 마이너스 x바는 어떻게 구하는가 지금 정확하게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꼭 집어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굿. 블러핑이 아니었어. 잘 따라오고 계시는군요. 지금 x1이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이거. 요거 마이너스 x바. x 언더바 바. 이렇게. 제 이미지가. 그냥 하는 말이죠. 아시죠? 재미를 위한 저의 장난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이해 가시나요? 요렇게 xi-x바라고 하는 게 요렇게 지금 구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지금 얘가 좀 궁금한 게 얘가 지금 사이즈가 뭐죠? 어떻게 생겼어요? 쉐입이? 질문. 가로 벡터예요? 세로 벡터예요? 원래는 세로입니다. 1/p? 순자님?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p/1 행렬이에요. 왜냐? x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기본이 세로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 매트릭스에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위치한 건데 여기 지금 수식에는 t 없죠. xi의 t가 아니잖아요. xi-x 바잖아요. 그래서 얘가 p행 1열의 형태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원래 표시는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뿐. 오케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도 실제로는 매트릭스 n콜 1 이런 형태다. 이러한 어떤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각각 MPG에서 MPG 평균 뺀 거, MPG 첫 번째 관찰값에서 MPG 평균 뺀 거, 그리고 실린더 첫 번째 관찰값에서 실린더 평균 뺀 거. 이해되세요? 이 DISP라고 하는 변수 첫 번째 변수 값에서 그 해당하는 변수 평균 뺀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곱해져 있는 거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은 건데 트랜스포즈 취해 있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쉐입이 1/p. 그죠? 수녀님 그 가로. 그죠? 얘가 지금 트랜스포즈니까 1/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형태가 어떻게 나와요? p/p. 요거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거 이렇게 없애면 p/p 매트릭스가 나온다. 배우님 p/p 굿. p 곱하기 p네요. 그죠? 오, p 곱하기 p가 나오네. 뭔가 그 형태꼴로 가고 있죠. 공분사 행렬 p/p였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딱 하니까 p/p가 나오네요.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거를 이제 x 뭐라고 할까요? x1이라고 해봅시다. x1에 관련된 거 지금 실제로는 x1 x바긴 하지만 얘를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x 이거 곱하기 행렬 연산이죠. x 곱하기 트랜스포즈의 x 언더바 1 이렇게 하면은 왜 안 되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게 계산이 왜 안 되나 모르겠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x바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알겠다. 얘가 지금 요거 형태가 그거라서 그런가? as numeric으로 해볼까? 가끔 얘가 매트릭스 as numeric 이 상태에서 됐다. 깜짝이야. 11/11 매트릭스가 나오네요. 엄청 복잡하죠. 자, 여기까지 만약에 자기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인식될 때 저런 오류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뉴메릭으로 바꿔서 그 벡터로 지금 바꾼 거예요. 어때요? 여기까지 11/11 yes 굿. 참 힘겹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힘겹게. 자, 근데 저 지금 얘를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1에서부터 5 5개만 그냥 빼볼게요. 5개만. 이러한 어떤 5x5 매트릭스 변수 5개짜리인 경우.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재 데이터 매트릭스 X는 어떻게 생겼냐? empty cards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생긴 거죠. 5줄. 그냥 이렇게 된 상태다.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런 애들이 몇 개예요, 지금? 이런 애들이라고 하는 게 방금 전에 구한 요 5개짜리 있잖아요. 5x5 매트릭스. 이게 지금 공분사 행렬이에요? 아니에요. 이거가 지금 공분사 행렬이냐? 아니에요. 이런 행렬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n개. 그죠? n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지금 x 데이터 매트릭스가 지금 방금 전에 5x5 매트릭스 만든 게 뭐였냐? 요거 하나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죠? 요거 하나 가지고 각각의 그 변수별 평균을 여기서 다 뺀 다음에 그거를 세로 벡터, 가로 벡터로 하니까 5x5 행렬이 나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 줄 가지고도 5x5 행렬 만들 수 있고 세 번째 거 줄 가지고도 5x5 행렬 만들 수 있어서 5x5 행렬이 지금 32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32개 행렬을 지금 1에서부터 32까지 더해버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를 이제 x2 하고 여기를 2로 바꿔가지고 요 매트릭스 그러니까 1번, 2번 해가지고 쭉 해서 x 32까지 있단 말이죠. 지금 32까지 요 매트릭스까지 이게 이제 32개의 5x5 매트릭스가 포개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쭉 더하면 대응되는 요 숫자끼리 다 더해지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x5가 이렇게 있고 요 뒤에 5x5 해서 32개가 이렇게 있다. 유튜브도 되게 조용하네요. 보신 분 그래도 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일 첫 줄로
만든 5x5 매트릭스의 이 첫 번째 1,1 자리에 들어가는 이해됩니다, 배우님. 땡큐. 얘는 어떤 애예요?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뭐가 되냐? 결국에는 MPG 첫 번째 관찰값. 그거를 저는 x1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값, 첫 번째 베리어블. 마이너스 x1바였어요. x바 빼줬었으니까 결국에는 이거 들어갔던 게 x11 마이너스 x1의 평균. 그거를 곱하기 x11 마이너스 x1의 평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여기 그리고 여기 밑에 두 번째 있었던 거는 얘는 첫 번째 거 MPG 첫 번째 관찰값 그리고 그거의 평균 뺀 거 곱하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변수였죠. 두 번째 변수는 뭐였냐면은 실린더 CYL 실린더라고 하는 변수 두 번째 변수의 첫 번째 관찰값 마이너스 x2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님, 순자님 막 떠나가시고 이런 거 아니죠? 이러는데 뇌 가동할게요. 오케이. 뇌 가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떤 게 우리의 목표냐? 이 S라고 하는 공분산 행렬은 저번 시간에 배운 중심화 행렬, 그죠? X에다가 중심화 행렬 곱한 이 X 틸다, 그죠? n분의 1 곱하기 X 틸다 트랜스포즈 X 틸다로 표현된다. 이거의 효용성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짓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거밖에 안 쓰긴 하겠지만은 이거를 아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표현식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사용한 어떤 표현 방법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걸 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무조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오는 그런 형태라서 이거는 무조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키포인트냐? 저희가 앞에서 그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게 요런 식의 구조였잖아요. 첫 번째 변수의 표본 분산이 여기 위치하고 대각 행렬로 지금 각각 변수의 표본 분산이 위치하고 이 오프 다이어고널 엘리먼트들 원소들은 그 변수들 대응되는 자리 변수들의 표본 공분산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적어도 첫 번째 자리에는 1번 확률 변수의 표본 분산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얘가 여기 자리에 있는 애들이 첫 번째 변수 표본 분산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뒤에 있는 거 그 같은 자리 두 번째 매트릭스의 1x1 행렬 보면 어떻게 생겼냐? 두 번째 관찰값 첫 번째 변수에 그리고 x1, x21 마이너스 x1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32개짜리 매트릭스의 맨 마지막 32개 거 1x1 원소를 보면은 x32의 1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x1 마지막 결국에는 관찰값인 거죠. 첫 번째 변수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얘가 이제 요 32개를 다 더해버리면 이만큼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들의 합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안 헷갈리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안 헷갈리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헷갈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제가 수학 기호를 보고 혼자를 안 하는 날이 오다니요. 굿. 수녀님, 내가 정상이었구나.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랑 같이 진짜 하나하나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헷갈리는 정도가 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혼자 봤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거나 아니면은 혼절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정도까지 왔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건데 머릿속에 항상 흐릿하게 정리된 개념이었는데 이제 살짝 윤곽이 오케이 뭔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각각 각각 변수의 어떤 공분산, 표본 분산 이런 것들이 이 오바이오 매트릭스로 n개만큼 이렇게 쫙 쌓아가지고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싹 더하니까는 앞에서 봤던 그 서메이션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본 분산으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뭘 해야 돼요? n-1로 나눠줘야죠. 굿. 여기 앞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행렬 다 더한 거. 다 더한 그렇죠? 결국에는 5/5로 될 텐데 거기다가
n분의 1 곱해주면은 각각 자리가 표본 분산이 되거나 표본 공분산이 되거나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왜 n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나중 기회에 한번 오케이 그거는 아마 꼭 또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나이스하게 나오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한번 이해를 하셨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실제로 그런지 볼게요. 참고로 저희 이 교재 엄청 정성 들여서 작성을 하고 있으니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어딨냐? 자,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지금 혹시 여기 애기 소리 들리세요? 저희 아들이 우유를 먹고 배가 부르나 보군요. 누가 보면 진짜 고문하는 줄 알겠어. 차일드 어뷰징 있는 줄 알겠어. 배앓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앓이 아니야? 그냥 옹알 아니야? 아니 근데 그냥 옹알인데 진짜 세상 힘들어요, 세상. 저 어린애도 사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우렁찹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X 매트릭스라고 놔야겠다. 이거 X 스윕 딤 여기는 32로 바꿀게요. 그냥 32 X 스윕. 자, 이렇게 했네요. 지금 X 매트릭스 뮤 벡터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제가 지금 쭉 계산한 거예요. 뭐 어떻게 했냐? 요 벡터를 지금 요 세로줄로 해서 쭉 다 뺀 거예요. 21, 6, 160, 110, 3.9를 요거를 싹 빼고 요 두 번째 줄도 요거 싹 빼고 한 게 이 스윕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X 스윕라고 하면 같은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저 뮤 벡터를 딱 빼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각 이 뮤 벡터를 다 빼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뭘 하냐? 결국엔 요거 가지고 오바이오 행렬 만들고 요거 가지고 오바이오 행렬 만들어서 32개 다 서메이션 한 거를 구할 겁니다.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결과물을 받아놓을 오바이오 행렬을 만들었어요. 오바이오 행렬을 만들고 저 때가 한참 힘들 때죠. 맞습니다. 이제 i는 1에서부터 32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그러니까 i번째 행을 가져다가 이게 이제 세로 벡터라고 했어요. 그 R에서는 요게 세로 벡터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i가 1인 경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X 수입은 이러한 세로 벡터가 되고 오케이? 기본적으로 R은 세로 벡터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T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가로 벡터로 나오네요. 그 말인즉슨 R에서는 요게 기본적으로 세로 벡터로 작동한다는 걸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오바이오 행렬이 만들어진다. 요 첫 번째 오바이오 행렬이 만들어져서 지금 리절트에 있는 오바이오 0행렬에다가 더해버리고 더한 것을 리절트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i를 1에서부터 32까지 쫙 더하면 리절트에 그 각각의 서메이션들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요 앞에다가 32-1, n-1인 31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러한 어떤 행렬이 나온다. 오바이오 행렬이 나오네요. 근데 실제로 얘가 맞냐? 보겠습니다. var x라고 하는 게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는 코드였었죠. 그죠? 그래서 요 variance x라고 하는 공분산 행렬을 샘플 공분산 행렬을 반환시키는 요 행렬 값과 행렬의 결과값과 실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갑자기 이 var x라고 하는 함수가 너무나 기특해 보이지 않아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var이라는 함수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어때요? 배움님, 그 다음에 수녀님, 순자님 어디 가셨어요? 순자님 뇌가 가동이 돼야 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순자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오바이오 순자님 계시는군요. 굿. 오바이오 행렬 32개 더해서 n-1로 나눈 요것과 var x가 같네? 이거 확인했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중심화 행렬 따라서 해보고 있습니다. 굿. 중심화 행렬을 가지고 어딨냐? 중심화 행렬을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볼 텐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쓰냐? 요런 거를 또 쓰는 것 자체도 이거 쓰는 것 자체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거 s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저는 힘든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쓸 겁니다. s는 n분의 1에 x 틸다 트랜스포즈 x 틸다라고 쓸 거예요. x 틸다가 뭐였죠? 어떻게 계산했죠? 기억나시는 분?
노멀 이퀘이션 배울 때 생각나네요, 갑자기.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알려면, 이거를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뜯어볼 텐데, 이걸 알려면 x 트랜스포즈 x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은 되게 또 편리해요. 오케이? 근데 아무튼 오늘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앞에서 저희가 그 개구생에서 구한 표본 공분산 행렬이랑 값이 같은가만 보면 돼요. 근데 x 틸다를 어떻게 썼어요? x 틸다가 뭐였죠? 중심화된 행렬? 근데 그걸 어떻게 썼죠? 중심화 행렬 곱하기 cx. 굿. 수녀님 틀렸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아니다. 중심화 행렬 곱하기 x라고 대답을 한 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체점 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n분의 1에 c의 x 트랜스포즈 c의 x 요거네요. 이해되시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행렬 전체의 성질을 우리는 배웠었죠. 오, c가 사라져요. 오씨. 어떻게? n분의 1에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 오늘 술 마시러 갑니다. A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였죠. 그러니까는 X 트랜스포즈 C 트랜스포즈 그리고 C 곱하기 X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C 트랜스포즈 C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간단하게 할 수 있나요? C 행렬은 대칭 행렬이다. 굿. C 행렬 대칭 행렬이었죠. 그러면은 n분의 1에 X 트랜스포즈 C X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치읓은 치읓이다. 몇 행렬이라서 n분의 1에 x 트랜스포즈 c x 이렇게 되네요. 굿. 배움님, c는 몇 행렬? 굿.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데이터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하고 그냥 원래 행렬 곱으로 하되 그 안에 중심화 행렬이 하나 꼭 딱 끼어져 있는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냐? 지금 x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n이라고 하는 것은 dim x 한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하면은 3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n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 행렬을 만들어야 되는데 c 행렬을 어떻게 만드냐? 다이어고널 32 by 32짜리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i 그리고 n분의 1에 j 행렬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곱하기 j 행렬은 매트릭스 한 다음에 1하고 n 콜이 n 로우가 이런 행렬을 만들면 j 행렬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n분의 1j 요거 c 행렬은 어떻게 하냐? 요거 뺀 거 c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s라고 하는 공분산 행렬은 어떻게 하냐? 1분의 n-1 곱하고 이 앞에 x 트랜스포즈 tx 곱하기 중심화 행렬 이렇게 곱하기 그대로 데이터 행렬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어디서 많이 봤죠? 딱 봐도 느낌이 36.32 어디서 많이 봤죠? 이렇게 된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도 일시적으로 지식의 지평이 넓혀졌네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운더리가 넓혀지면은 다시 한번 그 바운더리를 가는 건 쉽습니다. 머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패스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녀님 복습밖에 답이 없다. 복습밖에 답이 없어요. 진짜로. 아마 여러분은 이 강의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끝날 텐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으셔야지 머리가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 3차원이 되면서 머리가 꼬입니다. 변수가 3개가 넘어가면서. 그죠? MLE도 그랬어요. 그쵸? MLE 강의도 한 번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게 뭐라 하지?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 요 S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요렇게 쓰는 거가 공분산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는 게 훨씬 좋지. 요런 거를 공분산 행렬로 계산을 그러니까 표기법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지금 오늘 배운 이 중심화 행렬 C에 대한 이야기 얘도 너무 나중에 이런 아이덴포턴트 그 다음에 대칭 행렬 얘네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것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쓰고 있는 그런 개념들 있죠. 걔네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거 있죠. 완전 개복잡한데 이 행렬이 아이덴포턴트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엄청 간단해져서 딱 나오는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은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순자님이 PDF를 회차별로 굿노트에 하는데
주차별로 정리해서 멀지하려고 하는데 회차별 부분은 회차별 부분만 첨부 가능하신가요? 그 PDF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부분을 넣었는지 따로 PDF로 올려달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오버라이트 되는 형태라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올릴 때 그 부분만 딱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쭉 해서 한꺼번에 완성된 책으로 올려드릴게요. 역시 수일에는 안 나오는군요. 이거 수일에 안 나오죠. 지금 왕건이 코딱지가 나왔네요. 저희 아들의 코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그런 사이즈의 코딱지가 나와서 아내가 저한테 보여주고 왔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런 행렬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렬 계산들, 공분산 행렬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통계학과에서 배울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왜 배우고 있을까요? 태도님도 논문 보시면 이런 거는 아셔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좋은 논문이면 논문일수록 벡터 표시가 나올 테니까. 저희 쪽 논문에는 안 나와요. 그렇군요. 근데 메서드는 나오지 않을까요? 메서드는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저는 계량에서 나온다. 계량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막 자유자재로 바꿔치기 하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저희의 이 주제가 이 대각화 아닙니까? 트레이스 테크닉이 또 장난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나갈 겁니다. 그런 순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들, 랭크, 그죠? 랭크는 또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배우다 보면 뭐가 되긴 되겠죠. 그죠? 배우다 보면은 빌드.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까 태도님 말씀하셨던 그 노멀 이퀘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쉽게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서 각 개수, 신뢰 구간, 이런 것들 할 때도 너무 쉽게 잘 이해가 되는, 이게 이렇게 유도가 됐었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기 위한 저희가 좀 뭔가 기본기를 다지고 있다. 싱귤러리티 배우다가 좌절했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오늘 고생하셨고, 벌써 딱 12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